자, 이번 시간에 저희 3부 토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토건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권을 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부 토건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고, 살펴봤던 날짜는 이제 21일경 정도였는데, 21일이면 이때쯤 될 것 같네요. 이때 기준으로 종가 1300 손절 대응을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1300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닥을 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점 비중 확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종목인데 1300 역시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 찬스만 주면서 추세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추가 고점 경신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또 오늘 거래가 좀 받쳐줬고요. 또 장중에 슈팅도 좀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이슈를 체크해보고 추가적인 수정 대응 방안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봅니다. 자, 종목 미학은 3부 토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600억대를 기록 중인 기업이죠. 토목시설물 건설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부 토건 하면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브랜드도 좀 있는 것으로 르네상스인가요? 네, 3부 르네상스 아파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당장 나온 내용은 뭐 크지 않은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테마주로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조금 더 힘을 쓰게 된다면 건설 관련해가지고 네옴시티라든지 뭐 사우디 중동 수주 이런 기대도 충분히 가능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저희가 이런 종목을 봄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대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구분을 좀 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대감은 충분히 가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수주가 있으면 그에 따른 기대로 주가가 급등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실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우디고 우크라이나고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고 사우디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아파트를 짓고 도시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중심적으로 보자면 중국, 미국, 뭐 일본,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근데 이 중에 건설 기업을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중에 3부 토건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한국으로 친다고 쳐도, 한국에서 만약에 건설 수주를 따낸다고 쳐도 요즘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일종의 살얼음처럼 걸어다니던 얼음판이 돌멩이를 탁 던지면서 깨져버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가 깨졌냐? 신뢰가 깨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많은 채권들이 있는데, 사채들이 있는데, 국가, 국채,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방채. 지방채는 국채와 거의 동급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체, 그죠? 이것도 뭐 국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게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 채권인데, 이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설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기가 도래하고요. 채권을 발행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 발행을 했을 때 이거를 입찰하는 입찰권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기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 국채 다음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방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지방채마저도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5만원을 1년 동안 이자를 준다 그래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1년을 빌려줬어요. 강원도 그 레고랜드에다가 빌려줬는데, 장난이었을지 혹은 뭐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을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상황이 뭐 어려웠던 건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 돈 못 줘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그렇게 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어차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진심이 아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뭔가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약간 헛나온 말이었다, 뭐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국채,
지방채는 거의 그냥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그런 채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채권이 한번 무너졌다 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지방채도 못 믿는데 강원도도 못 믿는데 삼성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을 과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삼부토건한테 빌려줄 수 있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직접 본인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예를 들어 누구한테 빌려줬고 1년 동안 이자를 5만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주변에 가장 믿음직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장난으로, 아니면은 뭔가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 돈 못 주겠어, 100만 원 배째, 나 회생할 거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못 주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예를 들어 뭐 의사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도 못 줬는데, 지금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누가 있다, 이 사람한테 100만원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있는, 의사라는 게 뭐 특별하다 이게 아니고 직업이 있는 사람한테도, 뭔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도 돈을 떼었을 것 같은 그런 걱정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데, 이 사람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뢰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삼성한테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못 갚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소송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3년에서 5년은 걸려요. 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삼부토건한테 예를 들어 빌려줄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채 같은 경우도 일부 유찰이 나버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도시공사인가요? 도로공사인가요? 거기서도 유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적으로 굉장히 큰 패닉이 빠지기 시작했고, 뱅크런 같은 느낌이 약간 날 뻔했죠. 네, 이거를 국가에서 막는다고 50조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혈세인데 투입을 했는데 추후 이제 수개월 내에 500조의 유동성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국엔 사우디 입장에서, 아, 너네 이렇게 불안하지 않냐? 근데 내가 너한테 뭘 믿고 투자를 해? 이런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형 건설사 뭐가 있다. 그러면 얘한테 차라리 투자를 하지. 부채도 많은 한국의 중소 건설사한테 왜 너네한테 수주를 맡겨? 너네 만약에 파산해가지고 잘못되면 어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정도 이슈면은 원래는 중소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좀 뛰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테마를 타고 있음에도.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주가가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면서 와 신난다, 이거 가야 되는 이슈다 그러면서 올랐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사우디에서 한국은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지금 뭐 불안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아 이거 실질적인 호재가 되겠나 라고 하면서 주가가 밀리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다. 굉장히 안타깝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이 이면에는 이제 강남 같은 데 보시면은 우성 아파트 이런 게 있는데, 우성그룹이 실제로 파산을 했어요. 이 유동성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까지 좀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를 우성기업에서, 건설기업에서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나 지금 만기 됐는데 연장해 줄래? 했더니 은행에서 레고랜드도 안 됐는데 내가 너한테 연장을 왜 해줘? 라고 하면서 빠꾸 맞아서 파산을 한번 해버렸거든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슈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21일에도 1,300원 손절 라인을 제시드렸던 거고, 이 라인이 유지가 된다면 뭐 이슈들이 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최악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중장기 접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1300 종가 기준 손절 대응 해주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 너무 길게 찍었는데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